급기야 의원들 일각에선 아니 혁신이가 무슨 검찰 대변인이냐라는 격앙된 얘기까지 나오고 있답니다. 그리고 오늘 윤리위가 김남국 의원 징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혁신위가 민주당 의원들도 국민의힘 의원처럼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써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첫 쇄신안 민주당 의원 전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해라. 체포동의안 표결 시 가결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하라라고 공식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뭐 강제 권한은 없어서 받아들일지 말지는 당의 선택입니다. 의원들은 반발을 했습니다. 검찰 대변인이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헌법적 권리를 제약하는 퍼플리즘성 재앙이다라는 혁신을 향한 비판도 나옵니다. 이를 보는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 먼저 뭐 서약서를 제출하든지 해야 진정성이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가 1호 혁신안으로 불체포 특권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선제적으로 포기 서약서를 제출하고 의원 전원에 대해 불체포 특권을 제출하라고 해야만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의 혁신위가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민주당이 추락한 근본적 진단입니다. 그 근본적 뿌리는 바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돈봉투 전당대회, 김남국 의원 호인 의혹입니다. 자, 그 가운데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이 오늘 결론 날 듯 보입니다. 함께 보시죠. 윤리특위 자문위가 오늘 김남국 징계안 결론 심사를 합니다. 앞선 세 차례 회의 때 전문가 조언 토대로 위법성을 검토했습니다. 자료도 안 냈어요. 그래서 판단에 차질을 주고 있다라며 윤리특위 자문위에서는 일각에서 불쾌한 입장도 감지됩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거래 내역을 우리한테 내달라고 우리가 추가로 요청했는데 그건 안 내겠어요.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기록만 낸 거예요? 예, 뭐 기록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추가 소명을 하셨습니다. 그 신문 기사 뭐 이런 거 하고 그 자기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그 언론 기사들을 스크랩해가지고 그 코멘트를 하면서 거기 뒤에 이제 부록까지 다르더라고요. 거래 내역은 뭐 본인이 이제 안 냈고요. 자, 끝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셈인데 정법전, 네네. 오늘 윤리자문위가 어떤 결론 낼까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뭐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그 김남국 의원이 자료를 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데 이재명 대표한테 진상조사 하라고 신청까지 이야기까지 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진상조사가 진행이 되니까 그냥 그 시건을 갖다 했던 사람인데 저는 어떻게 그 예측하냐면요. 김남국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할 거예요. 언제 사퇴하느냐? 12월 말쯤에 사퇴할 거예요. 왜 사퇴할 거냐면은 김남국 방지법이 이제 시행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법을 찾아봤더니 시행일이 언제냐면은 공포 후 6개월 후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료 같은 걸 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자료 또 내기 싫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올 말이나 내년 초 정도 되면 어차피 뭐 이제 국회의원 임기도 다 끝나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뭐 국회의원 이쯤까지 했으면 됐지 하고 저는 사퇴할 것 같은데 네, 개인 의견입니다. 김남국 의원은요 국회의원을 하지 말았었어야 돼요. 왜 하지 말았었어야 되냐면 지금 가장 불명예스러운 법조인으로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갖다 받게 된 게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불리게 되냐면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게 되잖아요. 앞으로 그냥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 김남국 의원의 이름이 계속 회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하고 처신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남국 의원은 징계 사유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를 안 냈다. 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만 무책임하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의 비판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거래 내역 미제출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리심사 자문위 증거 제출 요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거절했다.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후한무치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정호 의원님, 네. 뭐 지금 김남국 의원이 끝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억울함을 자료로서 증빙하라. 라는 기회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징계 사유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를 안 낸다라는 건 본인에게 제기된 국민적인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않으려는 책임 방기 내지는 어떤 무책임성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인 것 같고 일단 윤리
심사위의 어떤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김남국 의원도 법조인이에요. 변호사.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주당과 관련된 여러분들이 했던 것 같은 똑같은 법꾸라지 행태를 좀 보이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세간의 관심이 어느 정도 줄어들 때까지 좀 버티고 의원직 최대한 늦게까지 가고 이 국면 대충 넘어가자라는 게 여기서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서도 보면 당의 자료 모두 제출하겠다, 코인 다 팔겠다 해서 1차 그때 7번째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뻥뻥뻥뻥 이렇게 나오다가 이번에도 윤리특위의 모든 자료 다 제출하겠다라는 것도 한 18번째 뻥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이제 유감스럽게 보면은 그 지금 윤리특위 자문위원회가 자료를 내놓으라고 해서 객관적으로 이거를 좀 설명해서 4가지 징계안 중에 뭐가 하나인지 채택해서 윤리특위에 보고를 하겠죠. 보고를 하면 사실은 탈당은 했다고 합니다만은 저는 윤리특위에서 조만간 또 결론 못 내요. 뭐 저희 당 윤리특위 소속 의원님들은 징계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민주당 소속 윤리특위 의원들은 절대 안 된다 결사옹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이거 처리를 안 할 겁니다. 그럼 또 이거 가지고 또 한 2달 가요. 저는 결과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확인하려면 저는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봐요. 수사해야 이 건이 나오지.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저렇게 하고 있는 뻥뻥뻥 정치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좀 분명하게 국민한테 얘기를 하고 이 건에 대해서도 사과를 해야지 탈당했으니까 나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민주당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있었던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여러분들한테 신뢰도 깎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의장 직속기구입니다.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리려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어떤 징계 의견을 윤리특별위원회가 반드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소명을 받게 되는데 소명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명에 임하는 자세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또 자기에게 유리한 자료, 제출하고 싶은 자료만 제출했다는 것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결과가 상당히 좋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거의 전적으로 반영해왔던 게 국회 관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그렇게 유리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됩니다. 자, 과연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내일 또 돌직구쇼에서 상세히 보도해드리죠.